네, 시장은 약한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더 밀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오늘 장에 대한 부분도 좀 다뤄보죠. 김영일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김영일 전문가입니다. 네, 실망을 좀 많이 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. 시장 한마디로 줄여주신다면요? 네, 멀어지는 금리나 기대감, 실망감 작용하는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자, 이 흐름을 그대로 그냥 받아가야 되는 건지 여기서 다른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. 어떤 의견이십니까? 네, 일단은 미증시가 또 이제 상당히 급락이 나왔죠. 어제 다우지수, 나스닥 모두 다 1% 이상의 상당히 큰 급락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저번 주부터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이 미증시에서 슬슬 상승할 만한 재료가 약간은 부족해졌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죠. 그러면서 무언가 시장의 분위기가 더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힘이 살짝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타났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저번 주부터 상당히 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강조를 드렸었고,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미증시를 따라갔었던 흐름이었거든요. 보게 되면 갭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이 구간에 결국에는 FOMC 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, 아무래도 파월이 이번에는 좀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줬었잖아요. 그러면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하락, 오늘까지의 하락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또 잦아든 그러한 상황이죠. 지금 연준 인사들, 뭐 라파엘 보스틱이라든지 여러 연준 인사들이 올해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해도 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뭐 파월 같은 경우에도 상황을 보고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겠다,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는데,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들, 뭐 고용지표나 뭐 CPI, PPI 등등 해서 모두 다 높게 나오는 이러한 수치들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CPI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 3월 CPI가 약간은 또 반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시장은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차올랐다가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또 상반기에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실망감이 그대로 작용을 하면서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에 따라서 그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중도발 악재까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현재 하락을 추가적으로 더 이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우리가 이제 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잖아요.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,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과감하게 정리할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현금 보유하고, 오히려 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 결국에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그 차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들을 또 새롭게 저점에서 어떤 이 새로운 종목들이 받아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걱정스러우실 수 있습니다. 보게 되면 한 달 동안 끌어올렸던 거를 불과 지금 한 4거래일 만에 다 끌어내려 버렸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우실 수 있고, 지금 미증시나 우리증시나 약간의 이제 추가적으로 우려감을 더하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우실 수 있는데, 다만 우리가 매수할 만한 종목군들, 워낙에 이제 고점에서 최근에 상승이 나왔을 때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려서 아무래도 이 풀려 나온 수급들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로 저는 충분히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시장을 차분히 좀 바라보면서 앞으로 상승이 나올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저점 실적주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. 어쨌든 시장에 그런 수급이 퍼졌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그쪽을 추적하고 계시는데요. 자, 오늘 뜨거운 섹터 좀 두 가지 보겠습니다. 진짜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도 진짜 연어도 아니고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, 변압기 쪽 그리고 또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는 이 석유 유가 쪽 두 부분 어떤 의견이십니까? 네, 일단 변압기는 지금 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저희가 또 이제 이 시간에 LS 일렉트릭과 일진전기, 재룡전기 해서 변압기에 대한 부분을 딱 요때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거를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. 그때가 한 3월 초 정도였으니까 지금 한 달 만에 굉장히 또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LS 일렉트릭, 그 다음에 뭐 일진전기,
등등 해서 굉장히 큰 상승, 지금 벌써 한 2배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에 크게 갈 만한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AI가 또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인플라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면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적 또한 워낙 또 훌륭한 종목군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올라가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한 번에 보상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. 변압기 관련된 섹터들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제 요 정도 구간에 이제 안내를 드렸었잖아요. 요 정도 구간에 이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푸근하게 또 현재의 상승을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또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접근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완전하게 단기 트레이딩 혹은 보유자의 영역으로만 두시는 게 좋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다음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. 제가 이제 저번 주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을 좀 예시로 드리면서 뭐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저점에서 보유자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의 영역이지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무언가 고가에서 더 끌고 갈 만한 종목의 위치는 아니었다. 워낙에 좋은 이슈는 맞기는 하지만 고가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갈 만한 위치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리고 이 저가 추세 깨버리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현재 주가 위치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단기 트레이딩의 영역이지 지금 상태에서 뭐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저가의 영역이지 이 끌고 가는 영역은 고가에서 접근한 분들의 영역은 아니거든요. 새롭게 이러한 이 일진전기나 LX 일렉트릭처럼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또 끌고 가시려면 지금 시장은 새롭게 또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나올 것이다.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무언가 좀 수익을 좀 크게 보고 끌고 가는 종목군들을 만들어 나가려면 새롭게 이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제가 일전에 이제 일진전기를 안내 드렸을 때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또 크게 차오르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갔었던 거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또 이제 상당히 우려감을 키우는 이슈가 하나 나오고 있죠. 이제 이 이란과 이슬라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동 전쟁이 추가적으로 또 확전이 되게 되면서 유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서 또 전방적인 산업군들에 대해서 비용 증가에 대한 이런 또 우려감들이 시장에 생겨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악재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금리나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게 큰 악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은 지금 어찌됐든 CPI나 PPI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준의 스탠스나 시장의 기대감이 살짝 잦아드는 거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나가게 되면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다시 차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중동발 변수가 또 추가적으로 하나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유가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플로우를 확인을 해보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보게 되면은 워낙에 또 매물대도 좀 두터운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대응 자체가 완전히 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접근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중동 전쟁과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플로우를 확인을 하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게 되면 현재 우리 시장이 60일선 그리고 120일선의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과 눌린 종목들이 또 반등을 꾀하는 타이밍이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. 그러면 말씀드렸던 우리가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는 해놨기 때문에 다시 또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가 관련주들은 한번 참고 정도만 해보시고 계속해서 이제 이 뉴스 플로우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시장이 이제 언제 바닥을 잡아주는지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 또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저번 주, 이번 주, 뭐 저저번 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했었던 그러한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또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새롭게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이 어디가 있을지 한번 잘 보시면서 오후장 전략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네, 시장의 흐름에 맞는 포트 조정 한번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.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전략 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후장도 대응 잘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